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청취자 여러분들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열어볼 사건 파일은 신당역 살인사건입니다. 전 씨는 지난 14일 밤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숨지게 했는데요.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스토킹 살인사건입니다. 자, 우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순찰을 하면서 책임을 다하다가 순직을 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스토킹 범죄의 강력사건화 문제에 대해서 입법적인 해결 문제, 법무빈 법승 박다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박다솜 변호사입니다. 네, 그 사건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스토킹이 반복되다가 결국 살인까지 이어진 사건이었죠? 네, 2022년 9월 14일 21시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31세 남성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28세 여성 영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불법 촬영 및 스토킹한 혐의로 피소되어 직위 해제 후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고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범인은 범행 동기에 관해서 재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고 경찰 관계자는 보복성 범죄로 확인될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보복살인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피고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네. 자, 경찰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신상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1991년생 전주환 씨였습니다. 자, 이런 신상 공개가 이제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는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항에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흉악범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요건으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 사건일 것,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을 것,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번 신당역 사건에서도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네. 자, 사건의 포인트를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먼저 이 사건 벌어지고 나서 반의사불벌죄가 문제다, 이런 지적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다라고 보십니까? 네, 스토킹 처벌법은 제18조 3항에서 해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은 피해자가 1심 판결 전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기각 판결로 재판이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차가 종결되는 거죠? 네. 네. 실제로 많은 판례에서 헤어진 연인 간 스토킹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 피해자가 결국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서 공소기각으로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입법 당시부터도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요. 신당역 사건에서도 범인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면서 21회에 걸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이 스토킹 범죄를 반복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네. 이로 인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반의사 불벌죄를 없애고 또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법률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폐지될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재판은 계속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사건 종결을 위한 합의를 받아내기 위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2차 범죄 및 보복 범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에는 양형에서 상당 부분 많이 참작되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자,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이제 바로 사건 이전에 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점인데요. 자, 법원이 경찰에서 신청했던 구속영장을 이제 기각했었죠. 자, 이 점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형사소송법 70조 1항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또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구속의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신당역 사건에서 당시 경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네. 더불어서 법원이 보았을 때는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피의자가 손꼽히는 명문대 출신의 공인회계사 시험도 합격한 적이 있고 또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보인다라고 잘못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로 예. 접근금지 명령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이번 사건 이후에 이제 관련 대책으로 이제 조건부 석방죄 영장 청구했을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조건부 석방죄 이거는 어떤 제도입니까? 네, 조건부 석방죄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심사 단계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예. 일정 조건에 따라서 피의자를 석방해 주는 제도인데요. 네네. 현재는 영장 발부 단계에서 이러한 제도가 없고 또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군요. 네, 이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앞서 언급한 조건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예. 가령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금을 내는 방식이 있고 이는 현재 재판에서의 보석제도와 유사합니다. 네. 또는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주거지를 제한하거나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하기에는 재범 및 보복의 우려가 있을 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당역 사건에서도 법원이 가해자를 거소의 제한 또는 전자발찌 부착 등 조건에 따라서 석방했더라면 이러한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땐 법대로. 사실 범죄라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는 사실 전쟁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전쟁 억지력, 피해자가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텐데요. 자, 레이더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미사일, 비행기 이런 것들 위치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요. 그것이 이제 현대 전쟁의 양상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핵심과 관련돼서 분명히 이제 스토킹 범죄 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긴 합니다. 그런데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스토킹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또 피해자에게 스토킹 행위자가 자신의 생활 경계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다양한 전자장치 부착과 소지를 명령하고 이것을 가해자가 위반할 때 강력한 예방적 제재를 사법기관이 가할 수 있는 이런 징표로 봐서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요약하자면 스토킹 범죄자의 접근을 탐지할 수 있는 권한을 수사기관과 스토킹 피해자에게 부여해 주자라는 입법을 기대해 보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신당역 보복살인 사건을 이제 다뤄봤는데요. 스토킹 범죄로부터 사건이 점점점 커지고 심각하게 될 수 있고 또는 스토킹이 의심된다. 자, 이렇게 될 때 처음부터 어떻게 대응하는데 신경을 좀 써야 될까요? 네, 아직까지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 사이였다가 헤어짐의 과정에서 스토킹이 발생할 경우에는 범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스토킹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에 대한 부분이 증명되어야 하고 또 만약에 과거에 연인 사이였더라면 이러한 부분이 상당 부분 참작이 되기 때문에 예. 그 스토킹 행위의 입증과 관련해서 법리 검토와 또 증거 정리의 과정에서 적절한 전문가의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한 해당되는 사항보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 요건에 대한 걸 고민하시기 전에 빨리 신고를 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박다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